자, 우리가 코틀린을 공부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객체가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아시는 것처럼 그 자바에 기반한 이 코틀린 역시 객체 지향 언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객체란 뭐죠? 객체란 어떠한 시스템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인데요. 자바가 나오기 이전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던 랭귀지는 C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 포츄렌이라든가 파스칼 등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포츄렌이라든가 파스칼, C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바라보는 관점이 함수 관점이었습니다. 펑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펑션들의 어떤 실행, 어떤 오퍼레이션들의 일련의 실행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거나 시스템을 개발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이 펑션은 기본적으로 한 번 실행되고 끝나버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특히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제어하는 혹은 어떠한 계산하는 그리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서 컴퓨테이션을 해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 하나의 그 상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상태가 함수가 끝나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실세계를 보면 대부분의 사물들이 소위 말해서 오브젝트들이 나름대로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다시 말해서 캐릭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상태, 다시 말해서 속성들이 계속 진화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화한다는 것은 상태를 바꾼다는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객체는요, 상태를 갖는 함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객체의 템플릿 형태인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속성과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차를 예로 들 때 차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어떤 스태틱한 색상이라는 어떤 속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다이나믹한 속도라는 속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을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물론 색상을 쉽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차의 속도는 우리가 엑셀러레이터를 밟거나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음으로써 속도를 가속하거나 감속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일단 시스템을 각각의 객체로 나누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겁니다. 하나의 객체 형태로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객체를 속성과 동작으로 나누어서 모델링하고 개발하고 또 독립적으로 개발된 객체들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컴포즈함으로써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해 나가면서 따르는 어떠한 패러다임이죠. 그래서 객체 지향 언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속성과 동작으로 큰 시스템의 각각의 객체를 나누고요. 객체를 모두 이러한 속성과 동작으로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컴포즈를 해서 큰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이렇게 어떠한 데이터 값과 그리고 오퍼레이션들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속성을 나타내는 데이터 값, 그리고 동작을 나타내는 어떤 오퍼레이션들, 펑션들, 프로시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우리가 객체를 얘기할 때 객체는 어떠한 상태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어떠한 함수가 끝나더라도 그 상태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클래스 내에서 이런 것들을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또 안에 있는 것을 멤버 함수라고 부릅니다. 혹은 데이터라고 부르고 혹은 요것들을 메소드라고 부르죠. 꼭 기억하세요. 멤버 변수 혹은 멤버 함수 또 뭐라고 그랬죠? 이것은 메소드 혹은 데이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페어로 묶어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페어라는 것은 반드시 속성과 동작이 같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 되겠죠. 물론 속성만 나오거나 혹은 동작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클래스라는 것은 어떠한 속성이나 동작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템플릿이라 볼 수 있고요. 자, 이 클래스는 어떻게 하죠? 생성합니다. 생성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자동차라는 어떠한 오브젝트를, 클래스를 속성과 동작으로 나누고, 그리고 속성에는 컬러와 스피드가 있고 동작에는 가속하기, 감속하기가 있었죠. 그러면 생성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선 스태틱한 컬러라는 속성은 정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검은색, 빨간색, 주황색, 파란색, 녹색이라는 어떤 스태틱한 성질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동작을 실제로 운용함으로써 스피드가 어떤 경우에는 늘어나거나 혹은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시키는 것을 인스턴시에이션 혹은 생성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생성된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들을 보통 우리가 객체 혹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객체지향 언어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떤 리퀘어먼트가 주어지면 혹은 문제가 주어지면 어떤 객체들이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객체에 맞게 뭘 해야 됩니까? 객체에 맞게 속성과 동작을 구분해서 구현을 하겠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컴포즈 하는 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하게 되면 이렇게 독립적인 객체들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객체들은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객체는 나름대로의 속성과 그리고 이 속성 값을 제어하는 동작들, 오퍼레이션들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코트린에서 어떻게 이것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자동차의 예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라는 어떤 클래스를 선언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속성이 두 개가 있죠. 여기 괄호가 있는데 여러분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한 줄로 쭉 쓸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께서 보기 좀 편하시라고 두 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컬러라는 어떤 속성이 있죠. 그리고 스피드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트럭터는 사실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자동차 뒤에 있는 이 파라미터를 보통 우리가 생성자, 기본 생성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컨스트럭터가,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 생성자죠. 이것은 하위 생성자 혹은 세컨더리 컨스트럭터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파이썬이나 아니면 자바에서는 이렇게 따로 생성자를 따로 두는데 여기서는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클래스 이름 뒤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을 생성자로 봅니다. 이것이 1차 생성자고요. 이것이 2차 생성자라고 부릅니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클래스를 자세히 살펴볼 때에는 이 1차 생성자 사이와 그리고 실제 함수라든가 아니면 컨스트럭터 사이에 init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사용해서 초기화할 수 있는 이 클래스가 생성될 때 반드시 실행이 되면서 어떠한 객체의 값을 초기화할 수 있는 그러한 코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어떤 클래스와 클래스 이름 그리고 괄호를 사용해서 그 안에 이 클래스가 기본으로 가져야 되는 속성들이 이렇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생성자가 이 construct라는 키워드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2차 생성자는 기본적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이 안에 들어가는 자 여기에 컬러라든가 스피드를 자 따로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어쨌든 컨스트럭터는 다양한 모양의 객체를 만들기 위해서 또 클래스가 다양한 객체를 생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객체의 모양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함수죠. 혹은 우리가 말하는 멤버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체가 있으면 이것들이 뭐라고요? 동작하는 것들이죠. 여기 보시면 스피드 업이 있고 스피드 다운이 있는데 여기에 스피드가 있죠. 이것이 요겁니다. 요 변수거든요. 이것을 스피드 업 하면은 한 번 실행할 때마다 10씩 증가시키고 스피드 다운을 하면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스피드를 10씩 감소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자 클래스가 어떻게 생성되는가라는 겁니다. 클래스는 이렇게 일반적인 템플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우리가 객체를 만들면 자 어떠한 실제 객체를 포인트하는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메모리 공간에 이 객체의 첫 번째 주소가 적힙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했어요. 이 화살표는 무엇인가 하면 자 요 객체를 가지고 있는 메모리의 첫 번째 주소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 화살표를 보통 레퍼런스라고 부릅니다. 레퍼런스, 다시 말해서 카1이 가리키고 있는 어떠한 주소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고 가리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자, 이 빨간 박스, 요 객체의 첫 번째 주소를 이 카1이라는 메모리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카1은 자, 요 레퍼런스로 객체를 관리하고 객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컬러라는 속성, 또 스피드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여기 있는 함수들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함수는 자, 카1도 만들어지고 카2도 만들어지면 공통 영역이죠. 소위 말해서 오퍼레이션하는 실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공유할 수도 있고 혹은 따로 따로 보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께서 나중에 좀 더 깊이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실행하죠? 실행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마치 여러분께서 함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변수를 선언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var를 이용해서 혹은 var를 이용해서 어떠한 객체를 선언하고요. 또 앞서 우리가 카 클래스를 살펴보면서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어떤 베리어블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값을 괄호 안에 집어넣었죠. 그것을 그대로 적어 넣으시면 됐죠. 그래서 요 괄호 안에 있는 컬러와 그리고 스피드를 실제값 블랙과 혹은 제로 혹은 레드와 120 이런 식으로 실제 구체적인 속성을 넣어 줌으로써 자 카1이나 카2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멤버 함수는 이렇게 자 이 점을 사용해서 car1. speedup, car1. speeddown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를 실행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코틀린에서 클래스를 선언하고 또 멤버 변수를 다루고 또 멤버 함수를 다루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하면서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바로 상속이라는 것이죠. 클래스 이너리턴스입니다. 상속을 왜 하죠? 그것은 어떤 클래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에 있는 멤버 함수나 혹은 그 속성들을 재사용하기 위한 것이죠. 또 하나가 어떠한 멤버 함수를 재정의하거나 똑같은 이름이지만 다른 기능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더 추가적인 멤버 함수를 통해서 더 많은 기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상속입니다. 그러나 베이스가 되는 기본 클래스가 존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바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클래스가 파생되어서 추가적인 기능들을 계속 덧붙이면서 자바의 다양한 라이브러리든가 패키지를 제공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코틀린에서는 어떻게 이 상속을 구현할 수 있을까요? 우선 코틀린에서는 자바와는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에 클래스가 상속을 허락하는 클래스라면, 다시 말해서 하위 클래스를 갖는, 서브 클래스를 갖는 그러한 클래스라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 여기 카라는 클래스는 상속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위 클래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라는 거 선언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안에 있는 다양한 멤버 함수들이 있겠죠. 메소드라 부르는 멤버 함수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멤버 함수들은 하위 클래스 내에서 재정의 되거나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자, 이 클래스들 외에 다른 이런 이 멤버 함수 이외에 다른 멤버 함수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그 개정이 되거나 리디파인 된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함수가 같은 이름으로 다른 기능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지금 슈퍼카가 자 카라는 어떠한 클래스 슈퍼 클래스를 그대로 본따겠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확장 혹은 상속하겠다는 것이죠. 자, 여기 컬러라든가 스피드가 이렇게 있죠. 카에 자, 이 파라미터를 그대로 받습니다. 받고요. 물론 슈퍼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 함수, 그리고 서브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 함수, 멤버 변수, 이런 것들은 좀 다르게 구별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자세히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뭐 디스다, 뭐 파이썬에서는 셀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것을 나중에 클래스를 좀 더 깊이 이해해야 할 때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자, 카의 컬러는 자, 슈퍼카의 컬러와 같고, 그리고 카의 스피드는 슈퍼카의 스피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카는 어떻죠? 자, 여기 스피드업과 스피드다운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앞서 우리가 슈퍼클래스인 카에서는 스피드업 하면은 10씩 속도가 증가하고, 또 스피드다운 하면 10씩 속도가 감소했지만, 슈퍼카에서는 내가 액셀러레이션을 하면, 스피드업을 하면 20씩 증가를 하고, 또 스피드다운은 20씩 감소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스피드업이나 스피드다운은 모두 이미 카에 존재를 하죠. 이것들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됐듯이 지금 카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허락하기 위해서 클래스 이름 옆에 오픈이라는 게 붙죠. 그리고 멤버 함수 중에서 그 재정의, 우리가 오버라이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재정의를 오버라이드라고 부르는데, 오버라이드를 허락하는 그러한 멤버 함수는 이 오픈이라는 키워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위 클래스에서 그러한 함수를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와 함께 확장 혹은 재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으로 이야기할 주제가 1급 객체로서의 함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함수도 어렵고요. 1급 객체로서도 어려운데 1급 객체로서의 함수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풀어쓰자면, 풀어 이야기해보자면 함수를 1급 객체로서 취급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달리 말해서 함수를 객체처럼 사용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또 인수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변수를 많이 사용하죠. 변수 이름과 변수 타입으로 그 인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리턴 값을 이제 정의할 때 리턴되는 값의 타입을 적어 넣게 되는데, 앞서 우리가 이미 코틀린의 함수를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사용할 때 인수로 들여보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변수라든가 아니면 실제 리터럴 값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함수의 인자를 함수로서 받고요. 그리고 함수를 반환받는 그런 함수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통 그때 사용하는 함수를 1급 객체로서의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지금 addCash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인수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함수의 정의죠. 함수가 있고 또 입력받는 인수의 타입과 우리가 리턴하는 그러한 변수의 타입을 적어 놓습니다. 이 화살표가 바로 실제 함수의 body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겠죠. 여기 int 타입의 입력을 받아서 int 타입의 리턴을 한다. 그런 함수를 이 add 함수의 addCache 함수의 입력 인수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addCache의 출력물, 출력 객체를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보니까 여기 함수라는 이름이 없어서 그렇지 여기랑 거의 똑같죠, 모양이. 다시 말해서 이런 타입의 함수를 우리가 addCache에서 리턴으로 갖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시면 함수를 마치 변수처럼 정의하고 있죠.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뭡니까? 이 부분이 거의 함수의 타입 정의죠. int라는 매개 변수를 받아서 int라는 리턴 값을 갖는, 그리고 요 equal 뒤에 이 부분에 함수의 구현 body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길고 장황한 그런 함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단순한 그런 함수의 정의일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런 것들은 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피보나치라는 여기 val를 쓴 걸 보니까 마치 변수처럼, 상수처럼 이 함수를 정의했죠. 그리고 이렇게 함수의 구현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ddCache에서 보시면 피보나치 넘버라는 것을 이 함수를 그대로 봤죠. 근데 이 함수의 타입이 int to int였고, 또 위에 addCache에서 인수로 받는 그 함수가 int to int였죠. 서로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addCache는 이 피보나치 넘버라는 함수를 인수로 파라미터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여기 vary 있고 피보나치 넘버 with cache 요 변수입니다. 이게 뭐라는 겁니까? 이게 함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addCache의 리턴 값이 뭡니까? addCache의 리턴이 보시면 여기 보면 그렇죠? int to int죠. 함수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addCache는 int to int 타입의 함수를 피보나치 넘버 with cache라는 이름으로 리턴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께서 피보나치 넘버 with cache를 이제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보나치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 함수에서 나온 값을 프린트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함수를 뭐처럼 사용하는 겁니까? 객체처럼 사용해서 함수의 파라미터로 집어넣거나 리턴 값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코틀린 오버뷰의 마지막 주제를 할 수 있겠는데요. 다양한 함수의 형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슬라이드에서는 두 가지 예가 나왔습니다. 익명 함수와 람다 함수입니다. 람다식이죠. 사실은 최근에 그 모던한 프로그래밍 랭귀지, 이를테면 여러분께서 많이 좋아하시는 파이썬이라든가 아니면 고랭, 또 이와 같은 코틀린은 모두
아주 클래시컬한 형식의 함수, 다시 말해서 함수의 이름이 있고 파라미터 리스트가 있고 그리고 어떤 리턴 값에 어떤 타입이 있고 함수 바디가 있는 그러한 형식의 함수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는 익명 함수나 람다식 형태의 좀 더 간결해진 함수 모양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익명 함수를 보실까요? 사실은 익명 함수라 부르기에는 딱히 이것이 익명인가 라고 생각 안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여기 함수가 아닌 어떠한 변수를 선언하듯이 보시면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듯이 자, 어떠한 함수를 선언하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a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자, 그것의 타입이 나오죠. 자, int에서 int로 가는 함수 형태라는 것이고요. 그 함수 바디를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함수라는 것이고 요 int가 여기 int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자체가 int 자, 요거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주 a라는 어떠한 베리어블로 함수를 abstract한 것이죠. 타입이 있고 함수 바디가 있고요. 또 아래에 보시면 b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는 지금 들어오는 파라미터가 없죠. 나가는 것만 있습니다. 함수의 바디를 정의를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냥 int 타입의 어떤 리턴 값을 이제 리턴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면서 간단하죠. 또 마지막을 보시면 C라는 것은 스트링을 인수로 받아들여서 유닛은 뭐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유닛은 아무것도 리턴하는 것이 없을 때 유닛을 쓰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냥 프린트 S를 했습니다. 들어오는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프린트한 것이죠. 그래서 따로 리턴하는 리턴 밸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아래에 쓰는 법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처럼 따로 어떤 베리어블 이름으로 함수를 abstract 할 수 있고요. 또 람다식이라고 해서 아예 펑이라는 이 키워드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베리어블 a를 정의하는데 역시 두 개의 인수가 들어가고 하나의 리턴 값이 있죠. 모두 int식입니다.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a, b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계산한 값을 리턴하고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걸 보시면 그 이름이 greeting2인데요. 자, 입력을 자, 인수를 스트링으로 받아서 자, 스트링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람다식을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이 람다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하죠? 지금 hello, my name is 이것이 지금 요 네임을 가리키는 것이고 요 스트링을 리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그대로 프로그래밍 해보시면 여러분께서 이 람다식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코틀린 오버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코틀린의 다양한 피처들을 살펴보았고요. 특히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피처들, 이를테면 변수의 선언이라든가 또 자료의 타입, 또 연산자의 종류, 또 우리가 어떻게 함수를 만들고 사용하는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어, if문이라든가 when문이라든가 while이나 for, or과 같은 그러한 룹의 제어, 또 객체지향 언어로서의 피처,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상속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익명 함수와 같은 함수의 다른 형태를 살펴보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어떤 1차 객체로서의 함수가 어떻게 유용한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고려한 다양한 피처들만 잘 습득하셔도 아주 큰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코틀린의 다양한 피처들을 하나하나 더 세밀하게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짚어볼 텐데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능력까지
함께 배양하실 수 있고요. 더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으며 또 아주 고급스러운 다양한 코틀린의 피처를 이용해서 아주 그럴듯한 또 오류가 없고 또 생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코틀린의 좀 더 깊은 다양한 피처들을 고려하겠습니다. 변수라든가 자료형, 연산자, 또 함수나 함수형 프로그래밍, 또 프로그램의 흐름의 제어, 클래스, 또 제너럴 클래스 등등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